여러분이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고고학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우와! 여러분의 하루는 뜨거운 햇살과 맛있는 복숭아, 그리고 휴식으로 가득합니다. 옆집 이웃이 뒷마당에 수영장을 짓겠다고 나서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가요. 알고 보니 휴가 중인 이웃들이 고대 로마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처럼 보이는 로마 유적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구멍을 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면의 고고학자는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곧바로 일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금을 발견했어요. 글쎄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런 셈이죠. 로마 유적지 안에는 아름다운 석영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고학자들도 비슷한 유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향수가 담긴 그릇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거였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고대에 어떤 냄새가 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레몬과 장미가 오늘날 인기 있는 향수 노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냄새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떤 향수를 사용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발견은 고대 로마인들이 파출리를 향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극도로 싫어하는 그 사양식물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 파출리는 인도에서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아마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석영 그릇은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여겨졌죠. 아주 오래전인 기원전 1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크게 확장되던 시기죠. 그리고 그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파괴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고고학자 후안 마누엘 로만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르모나라는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다가 로마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고 로만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연구원들은 로마인들이 향수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액체 형태의 향수를 만든 최초의 문명이었죠. 그 이전에 이집트 문명도 향기를 꽤 많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사용법은 달랐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향을 피우는 형태로 사용했어요. 그들은 종교의식 중에 몰약, 유향 및 기타 허브를 태웠어요. 그러다가 지배층이 이 관습을 대중에게 민주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민들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목욕물에 향을 냈고 이는 순전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 기억하시죠? 아름답고 강력한 이집트의 여왕이요. 셰익스피어의 한 구절에 따르면 그녀는 향수를 뿌린 돛을 단 배를 타고 미래의 남편인 마크 앤서니를 맞이하기 위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당시 에센셜 오일은 정말 비쌌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꽤 비쌉니다. 기원전 50년 당시에는 희귀한 상품이었죠. 따라서 클레오파트라쯤은 돼야 돛에 에센셜 오일을 적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센셜 오일은 말 그대로 식물, 허브, 꽃의 진액입니다. 고도로 농축되어 있으며 철저한 증류 과정을 거쳐야 얻을 수 있어요. 몇 온스의 오일을 만들려면 증류하는 식물, 허브 또는 꽃이 몇 파운드나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오감에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각은 꽤나 놀라워요. 누군가 옆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 시간으로 완전히 이동한 적이 있나요? 할머니의 집이나 전 애인의 추억 속으로 가본 적은요? 냄새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 후각적 결합이라고 해요. 시각, 촉각, 청각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감각 정보는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시상하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코에서 감정, 창의성, 기억과 관련된 뇌의 일부인 변형계로 직접 전달돼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후각은 수렵채집인이 먹을 음식, 특히 과일을 찾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원시인이 되어 망고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망고 냄새가 숲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망고를 먹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코는 알고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향기를 따라 역사의 길을 따라가면서 각 시대마다 어떤 냄새가 났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고대 로마에서 파출리 냄새가 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일부는요.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뉴욕의 초창기 시대로 가면 냄새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세기 무렵에는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인간은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전문가가 됐죠. 농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자 인류는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다지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았어요. 초창기 뉴욕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햇볕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노천 쓰레기통과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렸고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뉴욕은 악취가 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로마 디퓨저나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가 없었어요. 그냥 참아야만 했죠. 향수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도시의 끔찍한 냄새를 숨길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악취는 질병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도시에 악취가 나는 공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극도로 우려했어요. 그래서 향수가 도시의 악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만이 향수를 살 수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여왕이 악취를 참지 못해 모든 공공장소에 향수를 뿌려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향수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액체를 혼합하는 거죠. 최초의 향수 중 하나는 독일 쾰른의 한 이탈리아 이발사가 만든 향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데코롱이라고 불려요. 아무튼 감탄할 만한 물로 번역되는 이 남자의 향수는 위대한 나폴레옹이 사용했으며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향수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정이 발전하면서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그들은 샤넬 넘버 5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 최초의 합성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향수 회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어요. 향수는 로마 시대에 시작된 이래로 여전히 사치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각 향수 브랜드와 유형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향수는 여러분을 더 힘차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또 어떤 향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로맨틱한 밤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는 마케팅이 일부 개입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정에 대한 근거는 과학적이며 아로마 테라피라고 불립니다. 아로마가 우리 몸에 미치는 정서적 효과는 앞서 설명한 과학과 관련이 있어요. 냄새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인 변형계로 직접 전달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마도 오늘날보다 더 오래전에는 향기가 약용으로 사용됐을 거예요. 향수와 에센셜 오일은 보석으로 장식된 반지와 목걸이에 보관되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코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향수 브랜드는 향기 제조의 아로마 테라피 측면에 뛰어들어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향기를 만들어냈죠. 장미 냄새를 맡거나 향수를 사용했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모두와 공유해주세요. 결국 우리 모두에겐 후각적 유대감이 중요하니까요.